이번 강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그래밍 활용 강좌 파트 1이 되겠습니다. 활용 강좌에서는 기초 강좌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어,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한번 부분적이나마 한번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활용 강좌는 파트 1과 파트 2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어, 활용 강좌 파트 1과 파트 2만을 가지고 물론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은 한번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강좌를 쭉 듣고 활용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 기초 강좌를 잘 여러분들이 듣는데 무난하게 들으셨다면 활용 강좌 파트 역시 크게 무리 없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활용 강좌를 처음 듣는 분이시라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안드로이드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은 활용 강좌 파트를 들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활용 강좌 파트를 들으시려면 기본적으로 기초 강좌를 좀 다뤘던 내용을 듣고 예, 예, 활용 강좌 파트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음, 뷰 플리퍼 또는 뷰 페이저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 플리퍼부터 여러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마이 프로젝트 1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 프로젝트 1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모듈을 추가를 해 나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요 진행하는 제가 만든 요 강의 이 자료들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그 소스를 보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뷰 플리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뷰 플리퍼. 이제 뷰 플리퍼는 어,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래도 뷰 플리퍼에 대한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는 뷰 플리퍼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뷰 플리퍼와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뷰 페이저라는 게 있어요. 뷰 페이저. 뷰 플리퍼보다 뷰 페이저가 오히려 더 구현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최근 그 기기에서는 이 뷰 페이저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이고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진행하면서 만들어보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뷰 플리퍼 개념과 뷰 페이저는 어떤 비슷한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뷰 플리퍼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요거는 이제 단말기 화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단말기 화면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앞에서도 그 프래그먼트 기초 강좌에서 이제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하나의 액티비티에 여러 개의 화면을 둘 수 있는 방법으로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또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 역시 하나의 화면에다가 계속해서 여러 개의 화면을 중첩을 해서 쌓아놓는 것이 바로 그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그 프레임 레이아웃을 생각하면 어, 그 뷰 플리퍼 역시 그러한 프레임 레이아웃과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 화면을 중첩을 시켜서 표시를 하듯이 뷰 플리퍼 역시
그 하나의 여러 개의 중첩된 화면을 두고 마치 그것이 이제 슬라이드가 되면서 처리가 되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뷰 플리퍼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화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단말기를 열면 이제 단말기를 이제 작동을 시키게 되면 여러 개 이제 그 메뉴들이 쭉 있어요. 앱들이죠. 아이콘들이 쭉 보이죠. 화면에 이렇게 뭐 그리드 뷰처럼 해가지고 여러 개의 앱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하단에 보면 이와 같이 동그란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덱스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면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렇게 쭉 슬라이드 밀면, 터치를 해서 이렇게 쭉 밀면 그 다음 화면이 또 이렇게 화면에 슬라이드가 돼서 쭉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하나의 액티비티는 화면이라고 했죠. 액티비티는 그대로 하나를 두고 자, 이와 같이 화면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 있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화면, 요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화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보이지 않는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터치를 해서 자, 터치를 해서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이제 요 두 번째 화면 자, 요건 두 번째 화면이죠. 두 번째 화면이라고 그럴게요. 두 번째 화면. 여기 세 번째 화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세 개인데 여기에도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화면이. 자, 요거는 이제 어, 첫 번째 화면, 0번째 화면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0번째 화면, 요거는 지금 현재 화면, 첫 번째 화면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단말기를 이제 시작을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아이콘들이 쭉 있어요.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딱 0번째 화면이라고 그러겠죠. 0번째 화면에 이제 그 앱들 아이콘이 쭉 보이죠. 이것을 이제 그 런처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런처 화면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이제 부팅을 했을 때 단말기를 시작을 했을 때 보이는 화면.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화면들 중에 하나의 화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동그라미 밑에 버튼이 있어요. 그럼 버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화면을 이렇게 쭉 밀면 그 다음 화면이 두 번째 화면이 이렇게 해당 액티비티 화면에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버튼의 색깔이 바뀌던지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4개의 화면이 있는 거죠. 지금 요 하나의 액티비티에 4개의 화면이 있는 건데 요 4개의 화면 중에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이죠.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해서 밀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샵 2번이라고 하는 세 번째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세 번째 화면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요런 게 이제 뷰 플리퍼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우로 터치를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그죠? 좌우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해당 화면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뷰 플리퍼 기능이 되겠습니다. 뷰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뷰 플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여러 개의 화면을 중첩을 시켜놓고 마치 이렇게 터치를 해서 좌우로 슬라이딩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화면들을 해당 그 액티비티로 현재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뷰 플리퍼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뷰 플리퍼를 구현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시면 요건 이제 해당 뷰 플리퍼라고 하는 파란색 부분이 바로 뷰 플리퍼에 대한 그 화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부분은 해당 그 화면이 어느 위치에 있는 화면인지를 나타내는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미지로 표시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레이아웃이 필요한데 요거는 자 뷰 플리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뷰 플리퍼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XML 파일을 이용을 해서 뷰 플리퍼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하나를 화면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버튼은 뭐예요? 요거는 그냥 뭐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하든 또는 뭐 렐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하든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허리존탈로 하면 되겠죠?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도 좋습니다. 이미지를 배치를 해서 화면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플리퍼, 뷰 플리퍼가 들어갈 공간과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갈 공간, 물론 요 그 버튼은 상단에 있든 하단에 있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뭐 보통 단말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단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시켜서 이렇게 그 좌우로 터치를 해서 슬라이딩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해당 화면이 보이도록 하면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밑에 이런 동그라미가 돼도 좋고 또는 구분할 수 있는 여러 이미지, 뭐 네모난 이미지도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레이아웃, 뷰 플리퍼가 들어가고 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레이아웃 자체를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뷰 플리퍼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레이아웃은 액티비티 안에 있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요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XML에 activity main.xml 레이아웃, 그렇죠? main.xml 레이아웃에다가 추가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레이아웃은 뷰 플리퍼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는 이 레이아웃은 그 인플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자바 코드 상에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코드를 통해서 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이해되시죠? 그래서 밀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가 되고 또는 뭐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에 추가되기도 하고 또는 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이런 것들은 먼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 한번 구현을 해보겠는데 우선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 프로젝트 1으로 해서 첫 번째 앱을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tivity main.xml은 그대로 두시고요. 일단 열어놔 볼게요. 메인 액티비티도 좀 열어주시고요. 액티비티 메인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그 뷰 플리퍼라고 하는 적용을 하기 위한 뷰 플리퍼를 적용하기 위한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리퍼 뷰라고 해서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뉴 해주시고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자 여기다가 뷰 플리퍼라고 해서 플리퍼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플리퍼 해주시고 XML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안드로이드 매치로 전부 매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뷰 플리퍼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뷰 플리퍼라는 태그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뷰 플리퍼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해당 그 뷰 플리퍼에서 나타내는 화면의 인덱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나타내는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니어 레이아웃은 요거 일단 아이디부터 하나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는 요거는 버튼 인덱스 화면 인덱스니까 스크린 인덱스로 할게요. 자, idx 이걸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자, 그리고 요거에 이제 기본적으로 반향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리엔테이션 자, 허리전탈이죠. 예, 허리전탈 하나 만들고요. 허리전탈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하나씩 레이아웃 위스 해주시고요. 위스 요거는 이제 화면은 요건 랩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버튼 그 인덱스를 표시하는 부분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화면을 꽉 차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레이아웃 컨텐트로 해주시고요. 레이아웃 하이트 역시 랩 컨텐트로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 하이트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중앙에다가 보통 화면 중앙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레이아웃 그라비티로 해서 이건 내용물이 아니라 현재의 그쵸? 현재의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 랩 컨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중앙으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센터 허리전탈로 그쵸?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센터 허리전탈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객체를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씩 예, 뭐 따로 이미지는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추가는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 플리퍼죠. 뷰 플리퍼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버티컬로 되어 있죠. 예. 뷰 플리퍼는 일단 아이디를 하나 추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이디는 플리퍼로 하겠습니다. 플리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위스죠. 자, 레이아웃 위스는 요거는 이제 화면 전체에 뿌려줘야 되니까 마진 패런트로 하겠게요. 매치 패런트죠. 매치 패런트 레이아웃에서 하이트 역시 매치 패런트로 이렇게 패런트로 하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뷰 플리퍼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뷰 플리퍼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flipper.xml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코드상에서 인플레이션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메인인데, 액티비티 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죠? 텍스트 뷰로 되어 있죠? 요건 그대로 텍스트 뷰는 지워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예, 릴레이티브 레이션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만든 그 플리퍼 객체를 갖다가 추가를 시킬 거예요. 자, 추가를 시키는데 이제 이걸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메인 액티비티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메인 액티비티는 따로 작업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예, 우리가 지금 플리퍼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시킬 겁니다. 여기다가 뷰 플리퍼라고 해서 하나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뷰 플리퍼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플리퍼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V 플리퍼라고 할까요? V 언더바 플리퍼라고 할게요. 알기 쉽게 뷰 언더바 플리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는 뷰 플리퍼 객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먼저 요거를 뷰 그룹 형태로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Alt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터치 리스너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임플리먼트 구현을 하겠습니다. 온 터치 리스너 구현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온 터치 리스너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온 터치 리스너, 그쵸?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3개의 화면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일단 그 인덱스를 좀 미리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CNT 인덱스로 하겠습니다. 인덱스에서 이거를 3으로 좀 지정을 3개의 화면으로, 물론 여러 개를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 여러 개 만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3개의 화면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덱스를 나타내기 위한 레이아웃이 하나 필요하죠. 인덱스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우리가 여기서 플리퍼에서 요게 인덱스를 나타내는 그러한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요 객체를 하나 여기다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요거는 인덱스 레이아웃을 할게요. 해당 화면의 그 위치, 현재 보이는 화면의 위치값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그 인덱스에는 이미지를 이용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미지 뷰 또는 img 뷰,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해서 객체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일단 이미지 뷰이기 때문에, 이미지 뷰 객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미지 뷰 객체를 배열로 형태로 해가지고 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인덱스 img예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imgs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역시 alt 엔터. 리니어, 그 다음에 이미지 뷰, 들어갈 이미지 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3 로 좀 지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3 로 지정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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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덱스를 표현하기 위한 레이아웃 뷰 그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인덱스를 뭐 같은 의미인데 나타내는 이미지, 그쵸? 현재 화면에 인덱스를 나타내는 이미지들. 요거는 현재 화면에 인덱스를 표현하기 위한 레이아웃,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여러 개의 뷰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쵸? 뷰, 즉 화면에 그 각각 세 개의 화면이 지금 보인다고 그랬죠. 세 개 화면으로 지정을 했어요. 카운트 인덱스를 세 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요거는 카운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 인덱스의 개수죠. 예. 전체 화면의 개수. 예. 요거는 화면의 개수. 그쵸? 뷰 플리퍼에 들어가게 될 화면의 개수. 자, 뷰 플리퍼를 구현할 화면의 개수 3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그러면 그 플리퍼 안에 들어갈 화면이 필요하죠. 그죠? 자, 뷰 플리퍼에 사용할 화면. 자, 여기서 말하는 화면은 액티비티하고는 틀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화면의 개수가 지금은 3개니까 일단은 그 화면을 담을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뷰스로 해가지고 미리 멤버로 선호를 좀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뷰 객체가 되겠죠. 뷰 객체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를 좀 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뷰에서 시켜주시고요. 자, 뷰를 하나, 여러 개의 뷰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뷰들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플리퍼 객체가 또 하나 필요해요. 그렇죠? 뷰 플리퍼. 그래서 뷰 플리퍼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선언해서 갖다 쓰면 됩니다. Alt 엔터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면을 터치를 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화면을 터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죠. 만약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온 터치 리스너를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 터치 리스너를 이용하는데 이때 화면을 터치할 때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딱 터치를 하죠. 누른 상태가 있죠. 눌러 놓은 상태. 요게 이제 눌러진 상태.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출발 지점이 되고 손을 떼어놓는 지점이 엔드 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모션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터치 리스너, 터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벤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기초강좌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사용하는 이벤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터치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온 터치 리스너를 이용해서 눌렀을 때, 즉 요거는 출발, 그렇죠? 터치를 하고 시작된 출발 지점과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 엔드 지점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뷰 플리퍼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 지점, X좌표 출발 지점과 X좌표 끝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출발 지점은 처음 터치를 했을 처음 이제 화면에 처음 터치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터치하고 손을 띄었을 때, 그쵸? 손을 띄었을 때죠. 그래서 요 출발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터치의 시작점, 그 다음에 터치의 끝점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출발 지점이 즉 터치를 해서 출발한 지점과 터치를 해서 손을 띄었을 때 끝나는 지점이 위치하는 요 x 좌표값, 요거는 x 프라임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렇게 놨을 때 시작 지점 x와 끝나는 지점 x가 서로 각각 좌표가 틀릴 거예요.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면 요 지점 끝나는 지점의 x좌표와 시작 x좌표, 요 x좌표 어느 게 더 크죠? 여기서는 이게 더 x2가 더 크죠? 이 경우에는 x1이 여기가 x1이 되고 이건 끝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x1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시작 지점이 더 크죠. 그래서 요 끝나는 출발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x좌표 값을 표시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터치를 슬라이딩을 했는지,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했는지, 요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슬라이딩을 이용한 화면 전환 기법을 배웠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뷰 플리퍼도 이렇게 슬라이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했을 때 화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슬라이딩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애니메이션 처리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하는 이 변수값이 필요합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는지,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터치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이제 모션 이벤트라고 그랬어요. 모션 이벤트. 모션 이벤트인데, 모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값이 있겠지만, 먼저 터치를 했을 때, 화면을 터치했을 때 일어나는 그 상수 값을 뭐로 정의를 해놨냐면 액션 다운으로 해놨습니다. 액션 다운. 기억나시죠? 물론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근데 잘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액션 다운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액션 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액션 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액션 다운이라고 하는 놈은 이제 처음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걸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액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화면에서 터치했던 손을 뗐을 때 그때 액션 업이라고 하는 이벤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를 때는 액션 다운, 그 다음에 손가락을 뗄 때는 액션 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한다면 액션 무브라는 게 있습니다. 언더바 무브. 자, 요 액션 다운 업, 그 다음에 액션 무브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액션 무브는 뭐예요? 이거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동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이 누른 상태로 이렇게 쭉 이동하는 요 상태가 액션 무브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액션 다운과 액션 업에 의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좌표값을 얻어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요거를 얻어오기 위한 메소드가 또 있죠. 그래서 get a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있고, 또는 이때 발생하는 액션 다운 발생했을 때 x 좌표 값을 또 얻어올 수 있는 get x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그때 x좌표, 그 다음에 액션 업이 발생했을 때
x의 좌표값을 얻어오기 위해서 이와 같이 getX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그 화면의 좌표값을 얻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얻어올 때 이 좌표값을 저장하기 위한 어, 좌표값,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걸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변수 값은 일단 그 실수 형태가 되겠죠. 일단 정수 형태가 아니라 실수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로 해서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겠는데, 일단은 다운했을 때, 터치했을 때, 그쵸? 이게 이제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손을 뗐을 때, 그쵸? 액션 다운 업, 다운 업으로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뭐냐면 출발, 처음 스타트로 할까요? 그러면 스타트 X 좌표값, 그 다음에 플로트 엔드 X 값,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스타트 X는 뭐예요? 처음 터치했을 때, 엔드 X는 끝났을 때, 이때의 X의 좌표값을 구하기 위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을 때 X 좌표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endX는 화면에서 손가락이 뗐을 때, 손가락을 뗐을 때 X 좌표값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첫 번째 화면이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 첫 번째 화면인데, 여기서 첫 번째 화면은 컴퓨터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 1, 2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카운트 인덱스는 총 3개죠. 3개고 첫 번째 화면은 0, 두 번째, 세 번째는 0, 1, 2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0, 1, 2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 값을 나타내는, 즉 이거는 인트형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current index로 하겠습니다. current index 해가지고 현재의 처음의 값, 처음의 화면 위치값 current index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코드를 완성을 해가면서 뷰 플리퍼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